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검찰의 수사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일 대우를 지켜오던 민주당 분위기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유감 표명 대신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남용한다면 그 후과는 참으로 클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지배 권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한 데 이어서 기자들이 회의장을 나오는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비공식 브리핑이라고 하죠.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진상 실장님 기소 관련해서 오늘 했어요? 아니 오늘 이제 기소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정진상 실장님 관련해서 사표는 좀 수리가 된 상태일까요? 그래서 오늘 기소 가능성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없으실까요? 네. 대표님 혹시 향후 좀 대응 계획 같은 건 좀 어떻게 되시는지? 당분은 당 대변인한테 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비공식 브리핑에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남기지 않은 채 요즘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사법 리스크 우려에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좀 혼밥을 하는 것 아니냐, 뭐 노컷 뉴스 보도입니다. 뭐 최근에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우려해서 홀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게 오늘 노컷 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나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측근들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최대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만남을 줄여가고 있다. 어떻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제1야당 대표면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굉장히 바빠야 할 뿐인데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글쎄요, 뭐 얼마나 혼자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의기소침하고 좀 위축될 만하죠,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번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실은 경기도지사 하는 내내 선거법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또다시 이렇게 전방위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또 위축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냥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167석을 가진 국회 제1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169가 아니고 169석. 예.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승부를 겨뤄서 0.73% 불과 24만 표 차이로 패배한 박빙이었죠. 차기에 굉장히 유력한 그런 대권 주자입니다. 때문에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또 제1야당의 어떤 비전과 정책과 또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활동 성과 이거를 내세워서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안 하고 간 게 아쉽다. 예, 아무리 위축되고 아무리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네. 또 질문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오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기 시작하면 네네. 당내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 지금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른바 이제 계파를 달리하는 예. 비명계에서 조금 이제 강하게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지금 물이 거의 끓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임계점. 쏟아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입장이 난처하고 사면 초과인 상황이지만 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당이 이 시점에 해야 될 정치를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당을 다 끌고 들어가면 사실은 당도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후라도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진 것도 검찰이 소환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수사에 맞서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부당하다, 이건 내가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건 당당하게 하고 또 제1당의 대표로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어려운 문제들이 교착돼 있는데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고 있다, 뭐 이 보도가 나왔고, 근데 요즘 민주당 지도부들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명의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다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다.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고요? 아이고, 점잖으신 고민정 의원께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오로지 보이는 건 검찰의 수사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 들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고 검사들은 조작을 일삼으며 수사가 아닌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총칼로 지배하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의 말로를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예,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죠. 윤석열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입니다. 고민정 최고. 박찬대 최고는 아침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군인이 총칼로 지배하던 군사 독재 시절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김현주 우리 부대변인님 응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두 분의 이야기에. 그 민주당 측에서 요즘에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은 그 역치라고 하죠. 자꾸 그 자극의 정도를 높이고 있어요. 내가 어떤 한마디를 내놨을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반응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그 다음에는 센 발언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대선 불복의 응어리를 그 단어로서 표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도 뭐 군사 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뭐 저강도 계엄령과 뭐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의겸 의원 발언.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 뭐 평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평시가 아니면 뭐 그럼 전쟁 중인가요? 뭐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정치권에서 보다 점점 센 이런 발언들을 내놓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피로감을 증진시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로 품위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품위 있는 그 발언까지는 못하더라도 점점 더 이렇게 센 발언들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막말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정치의 혐오감을 높일 뿐 아니겠습니까?